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주말 경기들 있네요. A매치 기간들. A매치 기간들이 좀 빡빡하긴 하네요. 어제 경기도 뭐 사실상 뭐 티르키에도 뭐 풀 됐고 뭐 벨기에도 결국에 학살했고, 근데 노르웨이 연어들이 정말 하루 종일 슛은 때리는데 유효슛이 거의 패급 수준에다가 웨데고르가 수비 두 명 붙으니까 아무것도 못해갖고 볼이 안 움직이고, 측면에서 크로스 하면은 뭐 하루 종일 넘어가고, 뭐 제대로 유효슛에 헤딩도 못 가져가고, 이 벌레 같은 인간들. 그리고 아침 경기는 뭐 자메이카, 뭐 전반전이야 그렇다 쳐. 근데 한 명 퇴장당하니 저기 야구하는 쿠바 상대로 이걸 또 한 골도 못 넣어. 인간이 아니네요 그냥. 이 끔찍한 친구들이 많이 발생하는데, 이제 두 번째 경기들이 슬슬 이제 다가오잖아요. 그때부터 더 잘 가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물부는 뭐 지금 잘 가고 있긴 해요. 근데 뭐 디트는 이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메인은 잘 들어올 것 같아요. 샌디랑 뭐 매치 이겼죠 결국에는. 그다음에 필라도 대학살했고 휴스턴 대학살했고, 디트는 뭐 아직 모르겠네요. 아무튼 뭐 일단 나도 보고, 그리고 오늘 이제 영상에는 한꺼번에 다 할게요. 한꺼번에 그 뒤에 뭐야 네이션스 리그 있잖아요. 그것까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경기 수가 엄청 많은 게 아니니까 미리 다 분석은 했기 때문에, 그래서 영상에는 J리그2랑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결론은 뭐다? 저녁 방송은 없습니다. 저녁 방송은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, 내일도 아마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. 다 같이 할 때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바로 가도록 할게요. 시미즈 대 이제 나가사키. 시미즈 뭐 말이 필요 없죠. 홈에서의 성적 상당히 좋습니다. 12승 1무 0패. 시라쿠 가나요? 맛있나요? 갑자기 뜬금하긴 한데, 시라쿠 뭐 처음에 먹으면 맛있죠. 계속 먹으면 맛없잖아요. 아무튼 시미즈 뭐 홈에서의 깡패입니다.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, 그리고 오늘은 뭐 상대가 그래도 상위권 팀, 최근에 이제 페이스가 좀 떨어진 뭐 나가사키이긴 하나 그래도 무시는 못하죠. 3위 팀이기도 하고, 거기다 이제 지근의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좀 더 이제 좋은 나가사키 아닙니까? 그리고 원정에서 연패도 없는데, 근데 지난 경기 이제 나가사키가 원정 무패가 깨졌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그렇긴 하죠. 그리고 나가사키가 저번에도 잠깐 말했지만은 이 카토마사루가 이제 부상당하고 나서부터는 좀 골문에 대한 힘이 좀 부족하네요. 근데 그렇다 해서 골을 못 넣는 건 아니죠. 뭐 최근 경기를 봐도 뭐 두 골, 두 골, 한 골, 한 골 꾸준히 골은 거의 다 잘 넣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예전만큼 더 화력적인 부분이 나오려면 이 카토마사루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. 오늘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모르겠어요. 일단 봐야지 알 것 같고, 그다음에 뭐 나가사키도 에디갈 주니어 팀 내 뭐 득점 1위 브라질산이죠. 이 친구도 최근 이제 두 경기 동안 결장하면서 뭐 지금 공격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. 근데 결국엔 말했지만 나가사키 공격으로 먹고 사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 요소들이 뭐 빠지니까 경기는 좀 시궁창으로 가고 있긴 하네요. 근데 그렇다고 뭐 골은 못 넣은 거 아닌데, 원래 이제 자기들이 먹히는 것보다 이제 더 넣어야 되니까. 반대로 뭐 시미즈야 원정 경기랑은 좀 문제가 있지만, 홈에서의 경기 아까 말했듯이 홈에서 무패, 뭐 상당한 뭐 페이스, 무승부도 1무밖에 안 한 그런 팀,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뭐 아무리 상위권 팀이라고 해도 최근에 주춤세 뭐 에이스들의 부상 여파,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부분, 그런 거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뭐 시미즈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2.5인데 당연히 이 경기는 봐야죠. 아까 말했듯이 뭐 나가사키가 좀 빠지긴 했으나 그래도 골은 잘 받고 있다. 물론 최근 이제 시미즈의 경기들 3경기 연속 클린시트 쉽지 않거든요. 무시무시하긴 한데 그래도 넣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. 저 경기는 뭐 시미즈 승에 5 올게요. MABC님 안녕하시고, 한동안 안 보이다가 줄만 되니까 또 귀신같이 오시네요. 군마 대 센다이인데, 일단 센다이 쪽에 뭐 주전 스피서 타가타가 뭐 추가로 결정하는 거 빼고는 딱히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원정 센다이 그렇게 신뢰가 뭐 엄청 되는 팀은 아니긴 한데, 근데 1부에 있었던 센다이와 2부에 있던 센다이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. 뭐 1부에 있을 때는 항상 무다이에다가 맨날 넣어도 한 골 한 골이던데,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2부에서도 엄청난 골을 넣는 건 아니긴 한데, 그래도 좀 믿음이 뭐 2부 내에서 먹어 들어간 부분도 있고, 그리고 군마가
지난 경기 첫 승을 했죠. 홈에서의 첫 승. 근데 오늘 경기 샌다이 상대로 연승을 한다. 그건 좀 아니지 않나. 뭐 통산적으로 올 시즌 다 합쳐도 이제 3승, 후반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 군마를 믿고 어떻게 가냐. 그래서 이 경기는 원정 샌다이가 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군마를 어떻게 믿어요? 믿을 수가 없지 뭐.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 경기 대폭발 슛을 갈기면서 엄청난 득점을 뽑아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샌다이 승 봅시다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보고. 제가 보는 거 꼴 보기 싫은가요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와서 그냥 물어봤어요. 한동안 안 보이다가 와가지고 물어본 겁니다. 뭔 일 있었나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프 대 미토인데 제프가 정신을 좀 차렸네요. 나가사키도 얘네 좀 정신을 차려야 되긴 한데 뭐 최근 뭐 컵 경기는 뭐 집어치우고 그때는 이제 삿포로 로테 제가 그때 보고 알았잖아요. 이 로테 돌렸을 때 정말 끔찍한 경기력이구나. 요코마리 로테한테도 두드려 맞고 졌죠. 그다음에 뭐 샌다이전 뭐 4대2 대승했고 뭐 제프가 이제 오이타 상대로 또 원정에서 잡고 근데 최근에 뭐 붙은 상대가 샌다이전 빼고는 좀 영향가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 흐름 자체는 무시 못하긴 해요. 반대로 미토도 뭐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전혀 아니죠. 뭐 순위적인 부분은 좀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제가 그래도 최근에 3연승을 달리고 있다. 여기도 근데 좀 영향가는 크진 않죠. 뭐 벌레 같은 구마모토라든지 군마 잡고 뭐 최근의 경기 아마 에이메 정도 잡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깔보면 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결국에는 둘 다 뭐 분위기는 잡았긴 하나 수만호님 서로 구독 조건적인 2개월 부분에 감사합니다. 있어서 홈에서 뭐 경기하는 뭐 제프 쪽을 좀 더 신뢰하는 게 맞지 않나. 승률 자체도 뭐 잠깐 그 연패 탔던 그 구간 빼고는 딱히 홈에서의 경기력이 나쁜 것도 없고 저 경기는 그래도 제프 승 봅시다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당연히 오버 봐야죠 뭐. 그래도 둘 다 골이 좀 터지고 있는 시점. 평일엔 바빠서 잘 못 온다고요. 알겠습니다. 바쁘시면 뭐 어쩔 수 없죠. 야마구치 대 이제 도쿠시마. 안 온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봐서요. 항상 주말에만 좀 오는 것 같아가지고. 야마구치 대 도쿠시마. 야마는 이제 수비에 해난 결장 중이고 용병. 여기도 이제 도쿠시마도 수비에 카이케, 뭐 징계로 빠지고 둘 다 뭐 브라질산 수비 한 명씩 빠지긴 합니다. 근데 뭐 얘네가 빠졌다고 해서 뭐 수비력이 와 이거 답이 없다. 뭐 그 정도 급은 뭐 아니라 생각해요. 그리고 애초에 이 야마구치와 도쿠시마 자체가 뭐 팀적으로 뭐 팀 컬러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뭐 공격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두 골 넣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잘 유지하면서 지키는 축구 혹은 이제 자기보다 이제 좀 못한다 싶으면은 이제 뭐 좀 들이대겠죠. 근데 비등비등 할 때는 크게 무리를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. 뭐 솔직히 뭐 전방에 이제 라인을 다 같이 양쪽 풀백 다 끌고 가자 이런 스타일도 아니기도 하고 자리를 잘 유치하고 센터백 라인도 항상 뭐 거의 자기 이제 위치 지키는 그런 축구하기 때문에 용기는 뭐 찍을 거는 뭐 가장 베스트는 언더가 맞지 않나 언더. 그리고 뭐 승패라인 봤을 때는 뭐 둘 다 뭐 좀 약간 비등하죠. 근데 순위로 봤을 때는 야마구치가 낫고 그래도 뭐 홈 경기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오히려 도쿠시마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성적이 좀 더 나은 팀. 저 경기는 도쿠시마 그냥 뭐 풀쩍 보자. 언더 찍는 게 베스트. 그다음에 이제 에이메 대 요코. 뭐 요 경기 뭐 요코 FC야 지금 뭐 1위를 탈환해가지고 뭐 지금 가고 있는 시점. 근데 이제 시미즈가 경기를 저번에 이제 태풍 때문이었나 한번 쉬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아까 위에 경기 뭐 잡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코 FC도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승점을 쌓아가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력이 시공창도 아니고 뭐 홈원전 가릴 거 없이 너무 잘하고 있는 시점. 근데 그래도 이 에이메란 팀 홈에서의 성적은 무시 못하죠. 뭐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봐도 한 4패? 예,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4패 정도밖에 안 했다. 그런 거 생각하면 대단하긴 해요. 그런 부분이 무시 못하는 거기도 하고 맞대결에서 뭐 요코가 이겼지만 힘들게 뭐 1점 차로 이겼거든요. 또 원정이라는 뭐 부분에 엄청난 마이너스는 아니긴 하나 그래도 뭐 솔직히 뭐 지금 상위권에 뭐 시미즈, 요코, 뭐 나가사키 다 비교했을 때 가장 뭐 지금 잘하는 쪽은 요코죠. 그 시미즈는 한정적으로 홈에서 했을 때 너무 잘하는 부분이 있고 요코는
홈원전 가릴 거 없이 뭐 무난하게 득점도 잘 터지고 수비적인 측면도 괜찮고, 그리고 최근 에이메가 컵 경기 갔다 오고 나서 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점 생각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요코 FC 승 보는 게 맞겠죠. 일단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오이타 대 야마가타인데, 이 경기 일단은 오이타 쪽에 뭐 수비수 페레이라 빠지고 미드에 이제 노다케 준야 빠지네요. 그리고 야마는 뭐 팀 내 득점 1인 뭐 여기도 준야예요. 타카시 준야. 얘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, 그런 거 생각하면 둘 다 뭐 전력적인 노소는 조금 있지 않나.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2부 리그 애들 뭐 한두 명 빠졌다고 해서 뭐 진짜 팀 내 원맨 팀 느낌이다, 에이스다, 뭐 이런 모르겠는데, 얘도 팀 내 득점 1이긴 한데 보통 이제 교체로 나와서 뭐 많이 골 넣어요.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. 조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. 근데 뭐 엄청난 타격이라고 볼 수는 없고, 오이타가 뭐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쓰레기잖아요. 뭐 골도 못 넣고 있고, 뭐 그렇다고 해서 수비가 엄청 탄탄하냐, 그런 것도 좀 아닌 그런 부분도 있고, 야마가타는 뭐 그래도 골은 잘 터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, 좀 걸리는 부분은 결국에 그거죠. 야마가타가 이제 원정에서의 뭐 올 시즌 연승이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, 뭐 원정 경기력이 별로 안 좋다는 거, 그게 뭐 걱정이긴 한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야마가타를 찍기에는 방금 말했듯이 그런 원정적인 부분 걸리고, 오이타도 뭐 못한다고 하고 있긴 한데 올 시즌 뭐 홈에서의 연패도 딱 한 번밖에 없었기도 하고, 그냥 요거는 뭐 무앤무 정도로 돌리자. 그리고 언어버는 그래도 언더가 낫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제 가고시마 대 이와키. 요거는 뭐 가고시마 뭐 아까 위에 말했던 군마처럼 뭐 거의 뭐 패급 아닙니까? 그 힘들다는 5연패도 달성하고, 근데 그래도 홈에서 뭐 최근에 나름 뭐 보여줬던 경기 자체는 엄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긴 한데, 그래도 뭐 가고시마 어떻게 찍노? 찍을 근거가 없다. 뭐 이와키 쪽에 엄청난 전력적인 노수가 발생됐다, 차출들이 많다,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, 물론 최근에 이제 두 경기 동안 제시아파 연패하긴 이님 했어요. 별풍선 하긴 100개 했으나 감사합니다. 그래도 뭐 뭘 믿고 찍어야 되노? 찍을 게 없잖아. 그냥 단지 뭐 느낌, 촉 이런 걸로 찍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지 않나요? 뭐 단지 그건 있네요. 뭐 배당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좀 높긴 하다. 2.11. 아무리 원정이긴 하지만 이아키가 원정에서 뭐 엄청 못하는 스타일도 아니고, 그래도 뭐 이아키 승 봐야죠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 할게요. 물 한 잔 마시고. 바로 가겠습니다. 페루제도 대 북마케도니아. 일단은 뭐 페루 제도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뭐 근본 있는 팀도 아니기도 하고, 요 근래 이제 요 근래 조금 그래도 뭔가를 보여주긴 하긴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, 반대로 이제 북마케도니아도 성장세를 가다가 최근에 이제 뭐 친선전이라든 이런 경기에서는 좀 별로 안 좋긴 했는데, 친선전 경기야 뭐 그래도 네이션스 리그 자체는 좀 급이 틀리죠. 뭐 네이션스 리그는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혜택이 있잖아요. 혜택. 여기서 좀 잘한다 그러면 뭐 그 월드컵이었나, 월드컵에 이제 막 프로 그 바로 이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뭐 요소적인 부분도 이제 넣어주고 있고, 뭐 바로 간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만큼 뭐 중요하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곡차곡 이제 뭐 랭킹도 올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, 북마켓가 뭐 페로제드보다는 꿀릴 부분은 없잖아요 솔직히. 저 경기는 그래도 북마켓 승 봅시다. 배당도 뭐 이 정도면은 1.8대면은 북마켓 보는 게 맞지 않나. 페로제도는 뭐 페로제도 아이가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그래도 뭐 언더 보겠습니다. 뭐 북마켓도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뭐 항상 좋았던 팀도 아니기도 하고, 약간 저런 이제 근본 없는 나라들은 홈에서만 그나마 믿잖아요. 몰도바 대 이제 몰타인데, 이 경기는 일단은 몰도바도 사실상 성장세를 좀 많이 간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, 나름 이제 유럽에 이제 좀 빅리그는 아니고, 빅리그 맞죠? 빅리그에 있는데 이제 뭐 주축급은 아니지만은 이제 포진들이 많이 되어 있죠. 그다음에 몰타 같은 경우도 그 금마다 이름 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. 무슨 이름 비슷한 애 세 명 있거든요. 걔네가 이제 그중에 이제 두 명이 에이스 역할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몰타 같은 경우 이제 트위치 18님 걔 별풍선 이름 100개 생각이 안 나노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
782 감사드리고. 그만 생각이 나. 테오마, 그래, 테오마. 요 인간 그 프랑스 리그에 뛰는 뭐 에이스잖아요, 미드. 요 인간도 이제 성장세 가면서 몰타를 잘 이끌어줬고 잘해줬죠. 홈에서의 경기력이 좋았고. 근데 이제 뭐 집 나가면 얘네들도 뭐 좀 그렇죠. 홈에서만 그나마 뭔가 좀 보여줬던 기억들이 많기도 하고. 근데 좀 더 성장세 이런 건 솔직히 몰도바 쪽이라고 생각해요. 더욱더 이제 빅리그업들의 이제 뭐 주전급은 아니라도 벤치에도 많이 뛰고 다니고 변방누리 리그에도 약간 포진되어 있고, 그리고 리그적인 이제 클럽 리그 있잖아요. 몰도바는 그래도 세리프란 팀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. 몰도바 승 보겠습니다.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버오고. 킥뷰 달라고요? 매번 말하지만은 킥뷰는 18분만 주는데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다음 경기 할게요. 아일랜드 대 잉글랜드. 저 경기 일단 아일랜드 자체가 뭐 솔직히 공격에 대한 요소는 기대치가 별로 없긴 해요. 물론 이제 공격이 뭐 선수가 없는 건 아닌데 뭐 그 뭐야, 캐럿 그 알크마르 이번에 데리고 온 공격수, 그다음에 브라이턴의 퍼거슨, 그다음에 입스위치의 뭐 오그벤네, 뭐 이런 애들 있긴 해요. 셀틱의 이다 이런 애들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수비 미드라인 이런 애들이 좋죠. 뭐 수비적인 그래도 일부에 거의 뛰고 있는 뭐 콜먼이라든지 브레이디, 도어티, 오셔, 클린스 뭐 이런 애들이 낫죠. 그리고 나머지 뭐 중원과 앞선 라인들 거의 대부분 2부 친구들 아닙니까? 그리고 반대로 잉글랜드는 1부 친구들. 그런가 하면 당연히 체급은 차이가 나죠. 근데 이제 잉글랜드 뭐 유로 때도 봤고 경기 봤을 때 진짜 끔찍 그 자체. 어떻게 이 멤버로 이렇게밖에 못하지? 진짜 벌레 같은 수준인데 근데 드디어 잘렸습니다. 이게 자르는 게 맞아. 언제까지 사우스게이트 감독 정말 무능한 전술, 이 선수들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는 벌레 같은 전술 쓰고 망했죠. 그래서 나갔죠. 근데 지금 감독이 그 임시로 하고 있을 거예요. 임시 그 U21 잉글 국대 감독한 그분이 지금 임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사우스게이트보다는 낫겠죠 뭐. 저 인간은 뭐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선수들도 뭐 합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감독이 뭔가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, 그게 문제고.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독 나갔다 버프 좀 받지 않습니까? 물론 이제 홈 경기가 아닌 부분도 있기도 하고, 이 아일랜드가 이제 그래도 홈에서의 뭐 경기적인 부분 봤을 때 웬만한 강팀들이 온다고 해도 이 수비적인 요소들은 그래도 좋거든요. 아일랜드가 기본빵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뭐 잉글랜드 이제 고질적인 골 결정력, 이겨도 맨날 2대1, 1대0, 1점 차, 옛날같이 뭐. 근데 옛날에도 좀 없긴 해. 그냥 막 대학살 쇼가 나오는 그런 경기들이 잘 없는 게 좀 걸리긴 하죠.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가 지금 뭐 포든이라든지 벨링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팔머라든지 뭐 이반톤이라든지 와킨슨이라든지 좀 공격 쪽에 이제 누수들이 있긴 하죠. 근데 그래도 뭐 케인, 사카, 뭐 보엔, 에제 요새 좀 잘한다 해줬는데 이 인간도 좀 엮이긴 해요. 뭐 고든, 그다음에 뭐 있노 또 그릴리시 좀 많이 좀 그렇긴 해요. 뭐 케인, 사카, 뭐 보엔 뭐 요 정도는 아무튼 좀 전력적인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해요. 중원도 라이스, 갤러거, 마이누 뭐 중원은 뭐 그렇다 쓰고 수비 라인이 원래 빵빵하고 결국에는 KFD님 뭐 별풍선 그런 100개 부분들이 살짝 좀 감사합니다. 걸리기도 하고, 원래 우리가 아는 이제 잉글랜드가 걸리긴 하나 감독 잘리고 버프 좀 받겠죠. 받겠지. 그 아일랜드도 야 잘 틀어막는 거 할 뿐이지 결국엔 두드리는 쪽에 잉글이 더 많이 두드릴 거고. 여기는 그래도 잉글스 봅시다. 잉글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살 쇼가 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. 근데 그래도 그래도 아일랜드 뭐 홈에서는 강팀 상대로도 잘 버티니까 뭐 학살 정도는 생각하지 않는 게 나을 듯. 조지아 대 이제 체코인데, 자, 이 경기 조지아 뭐 나폴리탄이랑 그 리옹의 그 미카우타 이름이 어려워 얘네들은. 아무튼 뭐 걔네랑
뭐 나름 유로파 산들 많죠. 뭐 생테틴에 뛰는 친구들, 뭐 그라나다 뛰는 친구, 뭐 레반테 등등등. 근데 결국엔 급적인 부분 체코가 나와있어. 근데 이제 이게 그 저번에 유로 때 얘네가 붙었잖아요. 유로 때 붙었는데 경기 자체는 이게 비겼었나? 비겼던 것 같은데. 유로 때 비겼지 않나? 비겼죠. 1대1로. 근데 체코가 엄청 밀어붙였어요. 확실히 체급 차이선 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다시 리매치다. 오늘은 그래도 뭐 그땐 중립이었고 독일에서 했고 오늘은 뭐 조지아의 홈이다 라는 부분은 이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뭐 체코 쪽이 뭐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이제 유로 때도 잡지 못했다는 부분. 근데 진짜 많이 밀어붙이긴 했어요. 체급 차는 분명히 난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체코를 찍기에는 또 원정이라는 이슈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냥 무혐의로 돌립시다. 뭐 조지아가 유로 때 그 포르투갈 잡은 거 잊으세요. 그거 포르투갈이 말했잖아요. 그때 이미 순위가 확정이 됐고 롯데 돌린다. 롯데를 그냥 잡은 것 뿐이지. 예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조지아가 이길 것 같진 않다. 그 유로 때 경기력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진짜 체코가 많이 밀어붙였어요. 거의 뭐 가도리급으로 밀어붙이고 슈팅도 뭐 난사쇼 했는데 한 골밖에 못 넣었죠. 조지아는 아마 그 뭐야 PK 맞고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볼게요 그렇게. 그리고 기존전 대비는 뭐 저번 상황처럼 또 이제 잘 틀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언더도 뭐 같이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대 이제 라트비아인데 뭐 두 팀 다 최근에 뭐 붙은 적이 한 번 있긴 하죠. 근데 이제 뭐 각자의 이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던 그런 부분 유로 예선 때 붙었죠. 오늘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고 아르메니아도 이제 세대 교체를 좀 하는 뭐 그런 친구들은 이죠. 그런 부분이 또 났고 라트비아가 뭐 아르메니아보다 뭐 더 이제 노후 근본이다라고 볼 수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좀 일어난 시점이기도 하고 라트비아보다는 아르메니아의 체급이 더 낫지 않나. 거의 다 또 원정 경기 이런 이제 좀 근본 없는 나라들은 홈에서 했을 때가 그래도 유리하죠. 아르메니아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봐야죠. 보통 이제 세대 교체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은 뭐 수비적인 요소들이 별로 좋지 않죠.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맞춰가는 시점. 그 아이슬란드 옛날에 봐도 그렇잖아요. 그때부터 이제 막 원래라면은 이제 역습 축구, 수비 축구 뭐 그래갖고 유로 몇이고 유로 몇이야? 2020이 아닌데 뭐 몇이었지? 2014였나? 16이었나? 학수님님 아무튼 별풍선 100개 거기서 감사합니다. 그렇게 이변도 많이 도출해내고 했는데 세대 교체부터 이제 막 치고받고 존나 했죠. 그래서 여기는 뭐 오버도 뭐 보셔도 될 듯.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대 헝가리. 이 경기도 이제 사실상 유로 때 붙은 매치업이죠. 근데 이제 독일이 그때는 유로가 홈이기도 했고, 근데 오늘도 홈이에요. 오늘도 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, 그리고 이제 노이어 상이 이제 은퇴를 했죠. 그래도 뭐 슈테켄이 지키고 있다, 나쁘지 않고, 뭐, 뭐 수비 라인도 뭐 키미, 타, 라움, 헨리치, 슐로터베, 코, 안톤, 뭐 세대 교체도 잘 됐고. 뭐 중원 앞선 뭐 찬가, 무시알라, 비르츠, 아안드리치, 뭐 피리, 파울로비치, 하베르츠, 뭐 필크로크, 운다부 뭐 세대 교체 뭐 어제도 말했지만 저번에도 말했지만 스페인, 독일은 세대 교체가 지금 잘 됐고 뭐 결국에는 뭐 유로에서도 보여줬죠. 물론 이제 스페인이 그걸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했었냐? 저번에 원정 경기 누구랑 했었지? 세르비아랑 했었나? 아무튼 걔네한테 뭐 비기긴 했으나 그래도 경기력은 나아진 건 사실. 반대로 이제 헝가리도 이 강팀 잡는 킬러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죠. 뭐 라인을 확 내려 앉아갖고 역습 이런 걸 이제 잘하는 부분. 근데 결국에는 이제 유로 때 따였죠. 2대 0으로 따였고 경기력 자체도 독일이 당연히 우위를 가져갔던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. 근데 좀 힘들게 2대 0으로 이기긴 했어요. 근데 뭐 그런 걸 따졌을 때는 뭐 크게 뭐 오늘 경기에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. 뭐 그때랑 좀 다른 점이라 하면은 그래도 중원에 이제 긴도안이 좀 빠졌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지난 경기보다 뭐 독일이 더 못할 건덕지는 없긴 하죠.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뭐 독일 승에 마인승 정도 보고 나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헝가리 생각해서 언더 보겠습니다. 역밴데. 그 다음에 14번째 우크라이나 대 알바니아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오늘 도우비크가
뭐 빠지네요. 타격이 좀 있죠. 뭐 근데 그래도 앞선에 치안코라든지 뭐 말리노브스키, 무드릭, 야렘추쿠, 그다음에 뭐 중원에 스테파넨코, 시도르척, 뭐 진첸코 뭐 등등등 마트비엔코 수비 라인들까지 뭐 멤버는 괜찮긴 해요. 알바니아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었죠. 그래서 유로 때 나가서 뭐 보여준 모습도 있기도 하고 뭐 크로아티아 상대로도 비기는 모습, 이탈리아 상대로는 뭐 지긴 했으나 역습적인 부분이 매서웠고 뭐 스페인 상대로는 뭐 그래도 버티는 부분을 보였으나 결국엔 또 치고 근데 딱 그까지예요. 올라가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것을 또 넘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. 우크라이나도 뭐 유로 나가가지고 절정 끝에 떨어지긴 했죠. 근데 그래도 여전히 뭐 체급차는 알바니아보다 우크라이나가 낫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낫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얘가 빠지긴 하지만은 알바니아도 뭐 수비 라인의 짐시티 그다음에 앞선의 공격의 브로야도 빠지는 부분 뭐 그런 부분 요소를 봤을 때 그래도 뭐 오크가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하나 우크라이나도 뭐 밀어붙이는 형식의 경기들을 많이 하는 주도를 하긴 한데 오늘 경기도 뭐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. 근데 골이 옛날같이 또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뭐 공격에 대한 뉴스도 있고 그냥 뭐 요번 경기도 그냥 무했무 정도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굳이 보면 언더 뭐 쉽지 않은 경기라 생각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대 보스니아인데 네덜란드는 뭐 페이르만 그 다음에 반더벤 결장 수비 보스니아는 뭐 딱히 없고 뭐 네덜란드도 지금 뭐 멤버들도 괜찮고 뭐 크게 문제 없죠. 그냥 음, 뭐 베우호스트, 가포, 말렌, 지르크지, 브로비, 중원에 뭐 시몬스, 뭐 쇼텐, 레인데레스, 뭐 흐라벤, 팀버 등등등등 수비 라인이야 뭐 짱짱하죠. 문제 없고 보스니아는 뭐 언제적 보스니아고 이제는 여기는 이제 뭐 없잖아요. 뭐 제코랑 뭐 데미로비치 뭐 이런 애들 뽑히긴 했으나 나머지 자원들도 굳이고 나이도 들고 약간 노세아가 많이 된 이 보스니아죠. 뭐 어떻게 믿노 찍을 수가 없습니다. 네덜란드 승 보고 마인 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 그다음에 그리스 대 핀란드 탈출한 고릴라님 별풍선 100개 탈출한 감사합니다. 고릴라님 안녕하시고 오랜만에 보는 거네. 자, 이 경기인데 일단은 뭐 이 경기도 약간 위의 경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? 그게 뭔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뭐 전력적인 이진아님 별풍선 100개 이재영이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고 그리스 전력 자체가 뭐 좀 신구 조화를 이루고 세대 교체도 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된 시점이긴 해요. 거기다 그래도 썩어도 좋지 그리스 홈의 경기이기도 하고 근데 핀란드는 물론 중간중간 세대 교체를 하고 있긴 하나 근데 언제적 아직도 뭐 푸키에다가 이거 포우얀 펄러가 돌아오긴 했으나 저번에 이제 말했잖아요. 얘가 2부 어디 팀에 뛰노? 잉글랜드. 아무튼 잉글랜드 맞나? 아무튼 얘가 돌아왔는데 몸 상태가 좀 완벽하지 않는 시점이기도 하고 나머지 이제 젊은 친구들 좀 바뀐 친구들 이런 애들 들고 뛰긴 하는데 뭐 기대치가 좀 떨어지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가 뭐 핀란드를 이제 넘어설 만한 그런 엄청난 이제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긴 한데 그래도 좀 더 나은 쪽은 뭐 그리스 쪽이지 않나. 이 노쇠화된 친구들도 많고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닌 뭐 앞선 생각하기도 하고 하면은 그리스 승이 맞지 않나.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 이제 캐나다. 미국은 오늘 이제 미국은 이제 레이나 그다음에 웨아 맥키니 뭐 이런 애들은 없죠. 그래서 완벽한 베스트는 아니긴 해요. 근데 그래도 뭐 우리가 아는 뭐 사전트라든지 플리식이라든지 발로군이라든지 하지라이트라든지 뭐 페피라든지 그다음에 중원의 무사 뭐 데라로테 수비라인의 유로파 그냥 다 유로파죠. 이제 뭐 리차드 스콜리 뭐 팀린 등등등등 캐나다도 뭐 사실상 제일 핵심은 알폰소 데이비스랑 조나탄 데이비드만 뭐 소집이 됐나 안 나 요거 중요하잖아요. 근데 소집은 됐다. 근데 뭐 미국이 조금 빠지긴 했으나 캐나다도 이제 좀 지는 추세긴 해요. 그리고 조나탄 데이비드도 이 릴에서 뭐 엄청난 골 폭격을 했지만은 이 자국에 왔을 때 한 1년 전, 2년 전까지는 이제 상승세 곡선을 타긴 했어요. 근데 그때 이후로는 좀
뭐 팀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 국대에서도 좀 처지는 그런 감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. 그래서 점점점 이제 선수들이 좋은 구성을 나타내는 쪽은 미국 쪽이긴 하죠. 캐나다는 딱 진짜 한정적이게 뭔가 믿어야 될 인간, 마치 어제 노르웨이처럼 웨드고르, 그 다음에 뭐 홀란드에 믿고 가야 된다. 캐나다도 마치 측면에 알폰소 데이비스 스트라이커 데이비드를 믿고 가야 된다는 그런 뭐 리스크적인 부분. 저 경기는 뭐 또 미국이 또 홈에서 하니까 미국승 보고,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